우리가 이제 그 배양 농도를 조사할 때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비료를 넣을 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료를 타다 보니까 갑자기 황산 마그네슘 될 때까지 계속 탔었거든요. 황산을 넣으려고. 근데 황산 마그네슘이 두 푸대가 모자란 거야. 그러면 그때 보니까 황산 가린이 좀 남아 있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옆집 가서 황산 마그네슘을 두 푸대 얻어오거나, 그럼 내가 그냥 황산 가리를 이용해서 그냥 농약 비료를 좀 다시 조제하던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법,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1학기 때는 간단하게 그냥 내용 입문 정도로만 하고 2학기 때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한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그 컨설턴트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재배사 중에서도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어떻게 하고 있다는 정도만 하고 설명을 끝낼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이거 하나 갖고 한 서너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ppm이란 건 뭐예요? 미리그램당 리터당 미리그램.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그램은 1000분의 1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램은 1000분, 킬로그램으로 따졌을 때 1000분의 1kg이 바로 g이고, 미리그램은 1000분의 1g이 밀그램이죠. 그러면은 감기 걸려갖고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ppm에 대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미리콜롬,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는 그러니까 미리몰로 환산할 경우에 볼게요. 몰농도가 미리몰이면은 ppm은 원자량 분의 ppm을 하게 되면은 몰농도가 나오고요. 규정 농도는 ppm 곱하기, 그러니까 원자량 분의 ppm 곱하기 원자가가 되면은 나올 거예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슘이 120 ppm이 들어갔다 쳐요. 123 ppm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우리가 칼슘은 40 ppm 정도 되거든요. 40 분자량이 40이거든요. 그러면 40 나누기 123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3mm몰이죠. 3mm몰인데 우리가 규정 농도, 그러니까 미리콜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리콜롬은 칼슘은 2가 이오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6mm콜롬, 6mm 노르말 농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C는 얘로 계산돼요? 얘로 계산돼요? 이 C는 규정 농도로 간다. 그러니까 이 C라는 건 전기 전도잖아요. 그러니 그 이 C라는 게 일렉트릭 컨덕티브라고 해서 컨덕티브라고 이게 서로 전기가 이동하는 그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 C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몰농도는 양을 말하는 거고, 미리콜롬은 규정 농도라는 거는 이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원자가가 얼마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미리콜롬을 리터당 미리콜롬을 알 경우에는 ppm 또는 미리몰로 환산할 경우가 있는데, 볼게요. ppm은 예를 들어 규정 농도 곱하기 원자량에다 나누기 원자가를 하게 되면은 ppm이 나오고요. 몰농도 같은 경우는 규정 농도 나누기 원자가라면은 몰농도가 나오는데, 6mm콜롬이 들어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ppm은요, 규정 농도 곱하기 원자량을 곱하게 되면 6 곱하기 40을 곱하고 되고, 그거를 다시 원자량,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2가 2오니까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0 나올 거고요. 몰농도는 이거를 갖다가 규정 농도 곱하기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몰농도가 2mm몰이 나오겠죠. 이것들이요. 이거를 한번 이대로 하고,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 분자량을, 칼슘에 대한 분자량을 40.1로 하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 그대로 할 테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분자량을 제가 여기다 분자량을 넣어줄 테니까 여기다가 원자량을 할 수 있겠죠. 요 공식대로 넣으면 되니까 서로 환산하는 거. ppm을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 칼슘이 120 ppm이 들어있다. 칼슘의 그 원자량은 40이다. 그러면은 몇 미리몰이냐 할 수 있죠. 이거는 왜냐면 1리터에 얼마큼의 분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그게 바로 몰농도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4.0g이 들어있으면은 뭐예요? 1리터에 4.0g이 들어있으면은 그게 0.1 미리몰이 되는 거고, 규정 농도는 0.2 미리콜롬이 되는 거죠. 곱하기 1 해줘야 되니까. 이걸 한번 내볼게요. 요거는 뒷거는 2학기 때 되고, 요거 1학기 때는 요거 한번 요걸로.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여기다가 2학기 때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해서 할 거니까 이렇게 아무 고민하지 말고요. 요거 지난번 수업 들었죠? 김민기 학생 이거 들었죠 지난번에? 이거 내가 계산할 때 이거 몰농도하고 규정농도를 그러니까 분자량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칼슘이 120ppm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몇 미리몰이냐 이걸 그러고도 몇 노르말 농도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그대로 낼 거예요. 한번 보시고서는 체크해놨다가 그대로 시험 보시면 돼요. 한번 계산만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 농도 이거는 볼게요. 또 하나가 예를 한번 들게요. 칼슘이 200ppm이 들어있어요. 칼슘이. 근데 칼슘이 200ppm이 들어있는데 200ppm이라는 거는요. 뭐예요? 칼슘의 요것만 얘기하는 거죠. 칼슘의 농도를. 그러면은 이 비료가 분자량이 얼마일까 계산해 볼게요. 분자량을 이게 얼마큼 들어있나 볼게요. 200ppm이 들어있으면은 여기는 비료가 실제로 얼마큼 들어있을까 계산해 보면요. 200ppm에다가 요게 보면 분자량이 236이에요. 그러면은 뭘 나눠줘야 되고 다시 이거를 칼슘 40을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나눠줘야겠죠. 이거를.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우리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칼슘의 농도만 알고 있잖아요. 칼슘만. 칼슘의 무게만 알고 있죠. 칼슘의 무게만, 이건 무게예요. 어떻게 보면 무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분자량이 236이에요. 이 중에 갖고 있는 거는 40만 갖고 있죠. 그러면은 현재 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ppm의 무게에다가 236 나누기 40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 원소에 질산칼슘에서 사수염짜리 질산칼슘에서 실제로 칼슘에 대비 이 무게가 얼마큼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봤더니 236분의 40분만큼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200ppm 하게 되면 1177mg이 이 필요한 이 농도 이 뭐죠? 이 물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질소를 볼게요. 여기서 질소가 또 뭐 볼게요. 질산칼슘을 보게 되면은 10수염짜리 질소칼슘이 질소가 150ppm이에요. 질소는 뭐예요? 요거 하나죠. 요거 N 하나. 그러면은 질소는 얼마예요? 분자량이 14가 되겠죠. 얘가 14가 돼요. 14. 요 전체 분자량이 236이라고 했잖아요. 236을 하고 150이 들어있으면은 요거 곱해버리면 대충 2529mg이 1리터당 들어있구나.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질산가리로 볼게요. 질산가리 같은 경우는 또 요거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질산가리의 분자량은 101.1이다. 그러면은 101.1 나누기 14라고 여기다가 실제 질소의 무게 150ppm 곱하게 되면은 1083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2인 같은 경우는 2는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 하나의 원자만 있어요. 그러면은 2는 31, 분자량이 31이에요. 원자량이. 그러면은 요 인산가리의 분자량은 136.1이고 이걸 나누기 31을 한 다음에 100ppm을 곱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439mg의 인산가리가 들어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요식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농사 지을 때는 그냥 처방전을 뭐 의뢰하고 그냥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우리 어차피 여기 계신 분 중에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농사만 지을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일부는 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일부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들어오는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생이 있는 줄 알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료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연락이 오거든요. 영업사원이 필요하다고. 좀 활달한 좀 있으면 보내라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 양액용 비료를 영업하는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보다 신뢰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더 일반 재배사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메인 재배사가 뭐라고 하죠? 그 농장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언젠가 농장장에 올라가면 전체 농장을 총괄하는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요. 그래야지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새로 신입 직원이 왔는데 갑자기 농장장님 봤더니 비료가 지금 다음번에 타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비료 들어오려면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남아있는 비료는 요런 게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른 비료 갖다가 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러면은
그 흔히 말해서 최고 재배사 중에서 가장 경력이 높은 사람이 이걸 해줘야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죠 나중에. 예, 시립 증권하고 똑같이 그냥 받아서 하면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요거는 이렇게 문제를 내지만 2학기 때는 좀 더 복잡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빼놓고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외우면 좋지만 간단하게 요 분자량을 외우면 좋아요. 40, 뭐 14 다 외우면 좋은데 16 외우면 좋은데 제가 이제 주기율표를 하나 나눠줄 테니까 주기율표 보고 분자량을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볼게요. 이 분자량 계산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칼슘이 40이죠. 한번 이거 계산해봐요. 어떻게 해서 이게 236이 나왔는지 볼게요. 질소가 14하고 산소가 16이고 16 곱하기 3 더하기 4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2한 다음에 요 문제를 곱하기 더하기 칼슘을 하고 그 다음에 18 H2가 5가 18이니 18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도하게 되면은 236이 나와요.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뭐 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게 40일 거예요. 42 그래서 구하면은 136이 나오고 한번 그 다음에 또 하게 있을 때요. 우리가 성분 농도가 미리몰로 표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제가 이 뒷편에 나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처방전이 미리몰 농도로 처방전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미리몰 농도를 처방전이 내려온 걸 갖다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양액을 계산해 봤더니 내가 순환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공급 100이씨가 100에서 나온 그 뭐라고 하죠? 여기 볼게요. 100의 칼슘이 한 3mm몰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 3mm몰인데 이거를 10으로 바뀌고 싶어요. 10으로. 그러면은 얘하고 1대1로 섞고 깨끗한 물하고 얘하고 1대1로 섞었을 때 20이 돼야 10mm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7mm몰만큼 비료를 타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질산칼슘을 17ml로 타줘야 돼. 이거를 100배니까 농축이 100배잖아요. 그럼 곱하기를 100을 하게 되면은 내가 A통에다가 질산칼슘을 몇 킬로그램을 넣어야 이 17ml만큼 더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료는 이런 분자 형태로 오잖아요. 이런 형태로 오잖아요. 여기다가 또 추가할 게 있어요. 비료의 순수도. 예를 들어서 저거 질산칼슘이 95%짜리야. 그러면은 요걸 타주면 어떻게 돼요? 5%가 모자라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0.95로 다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비료의 양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 전문 컨설턴트한테 의뢰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전문 컨설턴트한테 이런 정도까지는 의뢰할 필요 없거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해도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2학기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깊이 심화 과정에서 이제 깊이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재배사 이거 뭐라고 하죠? 일반 농사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외부에다 도움을 받고 할 때는 별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농장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그런 계산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수로 보게 되면은 내가 칼슘이 4ml/폴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4ml 곱하기 분자량을 곱하면 236이 나오면은 이게 944mg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것을 내가 100배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톤에다 탄다고 하면 어떻게 돼? 1톤으로 계산하면은 944g이 되겠죠. 944g. 다시 이거를 100배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배를 하면은 94.4kg이 되고 이 비료의 순도가 90%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94.4 나누기 0.9를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필요한 사수염 질산칼슘의 양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서 요 문제 그대로 냈는데 이렇게 내고요. 분자량까지 알려줬어. 여기다가 문제를 비료의 순도가 90%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된다고? 여기다가 0.9를 나눠주고 그 다음 또 한 게 있어요. 내가 이게 100백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1리터에 들어있는 양이고 이거를 100배로 농축해야 되니까 내가 공급할 때는 그럼 100배를 농축시켜줘야 내가 비료를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우리가 100배액을 제일 많이 써요. 100배액을 제일 많이 쓰면은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내가 질소를 14ppm을 14mm몰을 공급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비료 얼마 탈까요?
내가 질산 가리로 곱하려고 했더니 질산 가리는 14mmol 곱하기 101.1 분자량 계산했더니 1리터에 14.15mg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톤으로 계산하면 1톤짜리 탱크에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415g이 들어있어야 되고 1415g을 다시 100배 농축액으로 바꿔내면 어떻게 돼요? 1415 곱하기 다시 나누기 이제 이게 뭐라 이게 1리터에 1415g이 들어야 되고 이거를 다시 톤으로 바뀌면은 1.4kg 있어야 되고 이걸 100배로 바뀌게 되면은 140kg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산가리가 비싸고요. 얘가 싸요. 얘가 질산가리는 가격이 한 포대에 한 5, 6만 원 하고요. 질산칼슘은 한 포대에 18,000원짜리가 있고 사수역, 십수역은 25,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소를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질산가리를 넣는 게 유리해요? 질산칼슘을 넣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우리가 질산칼슘을 넣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어떤 비료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고려한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질소를 넣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질산가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질산가리가 이 가리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리의 최소량을 맞춘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산은 질산칼슘으로부터 얻는 게 더 싸겠죠. 이게 처방적으로 만들 때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료를 농도를 계산하더라도 내가 현재 있는 비료를 하되 거기서 뭘 한다? 가격을 생각해서 좀 저렴한 비료를 생각한다. 왜냐면 볼게요. 질산칼슘을 타는데 이거 볼게요. 얘는 아까 몇 킬로 탔어요? 이 정도면은 같은 13ml를 할 때 1652라고 했죠. 1650이면은 165kg 정도 넣으면 돼요. 165kg를 1톤에 165 넣으면 되는데 165 곱하기 이거를 20kg로 따져보면은 한 8포대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8포기에 18,000원이면 얼마요? 한 12만 원 나오겠죠. 근데 얘는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141kg를 그러니까 7포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얼마요? 7 곱하기 5만 원 35만 원이죠. 가격이 거의 뭐 꽃배기 차이 나는데 우리가 굳이 같은 질소를 넣는다고 하면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볼게요. 2인도 있어요. 2인이 있는데 여기 인도 인이 가리가 들어있어요. 일단 나중에 또 이거 추가로 할 때 가리가 있잖아요. 가리가 이 가리가 있는데 인비료가 제일 비싸요. 그럼 내가 가리를 넣고 싶으면은 질산 가리를 넣는 게 좋겠어요? 인산 가리를 넣는 게 좋겠어요? 질산 가리를 넣는 게 훨씬 싸거든요. 가격이. 이거 넣겠죠 또. 내가 가리비를 넣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황산 가리가 있거든요. 황산 가리는 가격이 더 싸요. 그럼 황산 가리는 넣을까요? 내가 질산 가리를 넣을까요? 황산 가리를 더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은 내가 1mm몰이 필요해요. 1mm몰을 곱하기 분자량을 136을 곱한 다음에 그러면은 1리터에 136mg이 필요하고 요걸 갖다가 100배 1톤으로 바꾸면 136g이고 다시 이거를 100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6kg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늘 5g 10mm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10kg 정도의 인산을 집어넣으면 인산 가리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보충이 되겠죠. 인산만 갖고 얘기할 때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라고 했어요? 얘가 비료의 순도가 빠졌댔죠. 비료의 순도가 있으면은 비료의 순도만큼 뭐 한다? 나누기를 한다. 그러니까 비료 여기다가 나누기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1652mg이 필요한데 순도가 95%면은 나누기 0.95. 비료의 순도가 90%면은 나누기 0.90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다음 우리가 비료의 농도가 미리클로브 표시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미름으로 표시되어 와요. 미리클로브 같은 경우는 요 미리클로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식 계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칼슘 같은 경우는 8mg 정도 필요하다고 계산 이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단요. 칼슘은 1가에